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오늘은 신학기가 시작됐기도 했으니 교육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의원, 강충룡 제주도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못지않게 제주 지역은 교육 현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게 교실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은 노트북,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태블릿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신학기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교과서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승식 위원장께서 우리 AI 교과서 개념 그리고 이 도입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개인 능력이라든가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의 종이 교과서,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뭐 지능 정보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그 학습 자료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교과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자료로서 이제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래 한 뭐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서책 교과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AI 교과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뭐 있습니까? 도입 자체는 취지가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학습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뭐 저희가 동의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하면서 뭐 수정하고 정착하는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리 강충룡 도의원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그 과거와는 달리 사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교육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예전에는 선생님 주도하에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학생 중심으로 학습 환경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부라든가 김광수 교육감께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우리 오승식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종이 교과서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하나의 콘텐츠 갖고 다양한 학생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AIDT인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생마다의 학습 상황을 현장을 직접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거를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선생님은 분석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학생마다의 특성이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발전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의 3주차를 하는 선생님 또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학생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부모님 또한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보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AI 교과서 도입이 당초 의무에서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9개 가운데 100개 교과 선택해서 비율로는 한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율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지역을 봤더니 100%도 있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8%밖에 되지 않아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충룡 의원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현상은 저는 그 지역적 특색이 가장 크게 있다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책을 잘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DT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처음에 정부 주도로 했던 것을 계획이 바뀌면서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선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더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좀 자세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마다 약간 좀 특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좀
성질이 좀 급한 지역은 또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은 AIDT 반드시 필요하다. 빨리 하자. 이런 지역도 있는 반면 좀 천천히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가는 게 어때요라는 생각을 가지신 지역에 맞춰서 100%도 있을 것이고 8%또 제주 같은 경우는 53%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교육감의 좀 교육 철학과도 연관되지 않나라는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승식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 100%를 선정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8%를 선정한 지역을 보면 예.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 그분들이 준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가 그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체제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문해력 저하라든가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내세우고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연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준비 부족, 즉 교사들이 역량에 따라서 예. 학습의 편차를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이 그 교육감들이 우려해서 아마 뭐 50% 미만도 예, 예. 있고 100%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행을 하면서 교육감님께서 이제 시행착오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바로잡겠다 하셨는데 그렇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뭐 쉽게 뭐 가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제주의 경우 하여튼 100개교가 신청을 했고 네, 했습니다. 뭐 일부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보시기에 현장이든 교육청이든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준비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승식 위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준비는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예. 예. 연수 예를 보면 예. 실물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그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이미 연수부터 예. 예.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이 준비라든가 교사들이 역량에 따라서 분명 학생들의 끼치는 영향은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외국 사례도 보면 뭐 북유럽 같은 데는 뭐 유치원을 제외하고 미국도 이제 실패한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더디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괄 가겠다고 하는 시책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학교별로 조금 자율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이게 성숙해지면 일괄 가야 됩니다. 이게 예.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느린 학습자가 더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못하면 더 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도 예. 사실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죠. 예. 네. 우리 강충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준비 상황. 아마 힘들 겁니다. 준비가 잘 안 된 걸 예. 떠나가지고 너무나 예. 힘들 건데 그 이유는 그 중앙정치의 혼란부터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AI 교과서 도입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데 AIDT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원래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한테 영어, 수학, 정보에 대해서 실시하고 2028년도에는 전부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려는 초등교육법 그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6일 날 통과되면서 이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의 요구를 했고 지금은 교과서 지위가 회복됐습니다마는 예. 그래도 교육부에서는 중앙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의 눈치. 예. 그러다 보니 전면 시행을 제가 보는데 28년도 할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올해 시행조차도 학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이런 갈등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오승식 교육위원님께서 그 말씀했다시피 선생님 또한 지금 연수가 굉장히 부족한 예. 상황입니다. 작년 아마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3,860명 이상의 선생님 중 2,000명 정도밖에 그 교육 연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또 학부모님 또한 이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교육청에서가 더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최근에 100개 학교가 선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새로 받은 우리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고 교원한테도 다시금 이에 대해서 AIDT 연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예. 지금부터라도 부족하지만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승식 의원은 이제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AI 교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냐 교육 자료냐 어느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어렵죠. 뭐냐. 네. 법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종이 교과서를 안 쓸 것이냐 병행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뭐 영어, 수학, 정보를 예. 먼저 시작을 하는데 영어를 종이 교과서 없이 그냥 디지털 교과서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로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두 개의 교과서를 쓸 것이냐 이것도 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이거에 대한 저는 뭐 텍스트북 그러니까 종이 교과서를 쓰고 이걸 보조로 쓰는 게 오히려 교육자료로 쓰는 게. 교육제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예. 저는 이 생각이 약간 틀린 게, 예. 예.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처음부터 교육과서 지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뭐 정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국회에서 12월 26일 날 이걸 격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했지만 다시 교육부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교과서로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교과서로 인정되지 않은 거를 지금 현재 아이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교과서로 충분히 인정하고 훗날 제가 보건대 1년 후에는 이에 대해서 분석이 나올 겁니다. 장단점 분석이 해가지고 이걸 도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그때 도입이 안 한다면 교육 자료로 쓸 것이고 그때 도입한다면 당연히 교과서 지위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로 인정하고 훗날 이에 대해서 평가는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여튼 뭐 AI 교과서 정책 뭐 필요는 한데 네. 문제는 이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의 논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 궁극적으로 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걸 예. 전제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사와 학생들 모두 인공지능 오류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사실 예. 전적으로 이거 디지털 교사 가려고 하면 예, 지금 우리가 디지털 인터넷이라든가 제공되는 정보들이 오정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과서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리터러시 이것이 갖춰지지 않을 때 전면 도입을 했을 때 오는 혼란은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종이 교과서로 나와 있는 것은 어쩌면 그런 오류가 좀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학습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교사나 학생, 어쩌면 학부모,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제작자들이 인공지능 역량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가장 제가 우려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디지털 능력, 그러니까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사교육을 없앤다고 해서 시작한 것인데 또 사교육을 또 유발할 게 아니냐. 예. 그다음에 종이교과서도 20%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구독료 뭐 2만 한 7천 원부터 5만 한 5천 원 사이에 이제 평균 한 3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구독료도 과목이 확대됐을 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부담스럽다. 되겠네요. 예. 어쩌면 또
부담스럽지만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또 이거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중도적인 정책을 좀 취하면서 예. 세심하게 교사들 앞에도 가이드라인도 잘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좀 우리가 거치면서 예.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AI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반대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도입은 하되 전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쩌면 검증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이 시대 학생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예.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강충경이 어떻습니까? 우선 예. 그 제주도의 결정을 떠나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도에 시행을 지금 미뤘습니다만은 예. 28년도에 전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부터 일단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현장에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입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네. 것은 두 가지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100개구에 선정할 때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예. 즉, 선생님도 지금 연수가 다 끝났고 학생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학교, 즉 시범학교라고 지정하는 학교들은 지금 시행이 하고 예. 선생님들이 준비 안 됐고 학생들이 준비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서 가자라는 게 지금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시작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예.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 하면 장점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개발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었다. 단점은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즉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또 교육 당국이 전체가 함께 이 AIDT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검증에 맞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문제가 더 많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거에 될 건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종은 애매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보는데 교육부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부에서는 하라 했는데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점이 너무 많으니 그 문제에 있어서 못하겠다라는 때가 만약에 그 양쪽의 갈등이 충돌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확실히 준비할 때만이 우리가 준비된 AIDT를 받아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IB 교육입니다. 도입 당시 찬반 논란이 컸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 체계와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상당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상외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IB 교육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B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게 도입할 때 당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아주 협의, 그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읍면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넓은 의미에 보면 IB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을 좀 개선하고 예, 예.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제주형 그 교육과정, 즉 제2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입시 위주로 선생님 위주로 수업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예. 평가 방법이 달라지면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겠다. 또 시도를 해서 일정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임 그 교육감님께서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죠. 상당히 우려도 많았습니다. 좀 전에 전제한 것처럼 첫째로 대학 입시 시기에 맞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 네. 그 다음에 국내 대학에서 IB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제주 학생들이 전부 외국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잘 지내왔고 표성고등학교가 어떤 기대 이상의 그 실적을 내므로 인해서 많은 그 학부모들이 또 아이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서로 의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예. 뭐 하여튼 다음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어떻습니까? 아이비 교육. 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논란이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PIP라든가 MIP, 초등, 중등은 뭐 교육 프로그램이 괜찮다. 다만 예산의 문제,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만 고등 쪽에 IBDP인 경우에는 아까 오승식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그 외국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외국 대학은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끝나다 보니까 외국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일반 학교에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국제 학교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데 지금까지도 표성고등학교도 외국 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의 문호가 최근에 많이 열렸습니다. 조금씩 열리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그 국제학교에서 출신들이 아이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좀 우수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사실 그 국내 대학에 가다 보니까 문호 개방을 좀 열다 보니 그 표성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국내 유수 대학에 많이 가면서 표성학교의 위상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그 아이비 DP에 대해서 표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이비의 효과가 있지 않냐, 좀 요 정도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2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가 교육발전 특구에 아이비를 포함시켰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비침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더더욱 아이비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지금과 같은 위상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초등학교 11곳, 뭐 중학교 5곳이 운영되고 있고, 뭐 앞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는 표성고등학교 한 곳입니다. 과연 이제 적정하다고 보는지, 초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이제 적은 건 아닌지, 초중고 간 연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그 전제할 것은 사실 아이비를 하는 학교에 우리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가 토론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뭐 있을 수 없죠. 근데 사실 그 고등학교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학급을 좀 표성고등학교에 학급도 증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주 시내에도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아이비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지역에도 우리가 아이비를 하는 그 고등학교가 신설돼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만 표성고등학교처럼 전적으로 학교 전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일본 사례를 보나 외국 사례도 보면 학교에다가 이 DP 과정들을 병설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단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외국은 DP 과정을 전부 자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 발생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고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연계 수업을 하려고 하면 뭐 고등학교의 동지역 학교 신설, 그다음에 표성고등학교 학급수 증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비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 교육과정과 뭐 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비 교육과정, 즉 고등학교 소위 표성고등학교의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어쩌면 더 확대되고 학부모들 앞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제주도의 모든 교사의 역량으로 볼 때, 학교들의 역량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유형의 학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비가 전부 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특화된 수업 형태를. 그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표선고 하나로 그 고등학교 전부 다를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에는 사실 아이비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당선 후에는 고등학교만큼은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사실 비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확실한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025년도 지금 17개 학교입니다만 당초는 2개 학교 늘어서 15개 학교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 확대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사실. 예. 서귀포의 희망인데요. 예. 서귀포는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든데 뭐 건설도 힘들고 뭐 정치적으로 다 힘듭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힘든 분야가 청년들이 사실 서귀포를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선고등학교 이 상황으로 교육으로 인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온다? 예. 예, 이 상황에서 표선으로 좀 전입 인구로 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황을 표선고 하나로 감당이 안 된다면 어쩌보면 아까 오승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귀포 시내권에 전부 개정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좀 받아줄 수 있는 방안 또 서귀포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특구가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제주 시내도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2군데도 있고 제주시 귀일 중학교인가요? 애월 쪽에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도 하나 늘린 만큼 제주시도 전면은 아니지만 일부 도입해가지고 제주시 서귀포 한 군데씩 고등학교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초등학교 몇 군데 가겠다, 중학교 몇 군데 가겠다, 고등학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지금처럼 하는 데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고등학교 확충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더 하실 예.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제주특별법에 그 보장된 특례 활용을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자율학교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예산을 뭐 추가로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IB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라든가 평가 방법을 모든 자율학교, 학교 교장이라든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인원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선 지역이 왜 몰리는가 이걸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학 입시에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답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진 수많은 특례 중에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과정 특례 50%까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특례를 많이 갖고 오기는 했는데 확실히 좀 활용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한 지금 그 222개의 특례가 갖고 왔는데 그 중에 그 정무부교육감부터 시작, 영어교육도시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은 특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뭐 교육발전 특구에 관련 특례도 있는데 저는 이 아이비의 단점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표선고등학교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그렇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표선의 인근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표선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즉 표선 친구들, 남원에 있는 친구들이 학업 성적 그 50% 이상만 갈 수 있는 학교가 또 표선고등학교로 또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하는데 육지서 온 친구들이 또 대다수가 혜택을 다 받고 있고 글로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기숙사 이용 문제에 대해서 육지서 중학교 때 그 멀리 애월 쪽으로 전학을 와서 다시 표선고등학교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는 육지에 온 친구들이 전부 다 기숙사를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친구들도 못 가고 서귀포에 있는 친구들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는 어찌 보면 제주도민이 아닌 그 육지서 온 친구들의 혜택을 본다면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는 필요하다. 또
지역 주민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이번에 그 표선고 신입생 커트라인을 보니 중학교 내신으로 50%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40%대까지는 유지해야 들어간,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소위 중상위권 이상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70% 인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편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표선고 운영을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읍면지역 활성화냐, 입시 위주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학생 유입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이 아이비를 평가할 때 이 아이비 프로그램 평가가 고입이나 대입의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사실은 이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우리가 뽑아내고 그를 우리가 접목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네. 일시적으로 대학 입시 결과가 좋았다, 고입 결과가 좋다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아이비를 평가하는 것은 참 우리가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학부모님들은 또 이 표선고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40% 그냥 50%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 제도를 2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비를 이수한 학생들, 그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본다면 지역 인재 전형이라도 해서 지역 주민들 앞에 뽑는 제도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교육 특례를 활용해서 그 지역 정주 여건에 맞는 학생들을 뽑는 것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이게 사실 동지역에 진학하는 거하고 읍면지역에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역주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농어촌 발전에도 저해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BDP의 목적이 해외 대학을 진입해서 제주의 인지를 키우자, 처음에 목적이 이해가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 대학 진학은 전혀 없고 국내 대학 위주로 대부분 내신으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피해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제주교육청의 예산은 전부 다 들어가고 위에 있던 혜택은 많이 육지도 본다. 평가는 다시 지금 그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어디까지 되는지, 다 아까 얘기한 그 동지역의 고등학교하고의 예산 비율부터 신청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면 이에 따른 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알려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중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교육의원 제도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입니다만 내년 6월 말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일모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문제는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 자치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의원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또 우리가 행정개편으로 생긴다고 하면 기초의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보면 당연하게 교육의회도 생겨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모든 정치라든가 모든 행정에 부수적인 걸로만 쳐다보기 때문에 아쉽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얘기할 때는 모두 다 전문가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왕 제도가 이렇게 일몰되게 되면 예.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존 제도에 그 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 교수와 달리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피선거권으로 본다고 하면 정당 이제 그 선거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 가입을 한 사람들은 이제 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위원들도 만약에 정당에 차기 출마를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면 그날부로 이제 직을 내려놔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자리는 우리가 예. 마련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여러 좀 일몰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교육위원께서는 교육위원이 없어지면 제주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나 논의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충영 의원도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양 일몰되다 보니 26년 6월 30일 되면 완전 일몰되지 않습니까? 예.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더더욱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도교육청은 아마 그 제주도 그 행정집행개혁위원회에서 획정위에 따른 그걸 그냥 받아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그 시기도 굉장히 늦었지만 제주도 지사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3월 중에 분명히 획정위를 할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됐는데 그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예. 그건 별개로 그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상임위를 상임위. 뭐 예.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타 상임위와 겹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되는 전문위원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 문제되는 게 아까 얘기한 222개의 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는 예. 어떻게 지켜낼지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교육위원 전문위원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예산 범위는 그 교육청 예산이 도청 예산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 인원 정수는 사실 도교육청이 약 1000명 가까이 높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먼저 그 제안을 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특히 그 기초우회 부활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3개의 기초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서귀포시, 제주시 동서로 나눠지고 도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예산 분배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은 변화될 것이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상임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도를 끌려갈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이걸 먼저 안을 갖고 도청에 협의하고 이 내용을 전달하고 또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여론전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거 남의 일처럼 마치 도에 그냥 맡기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이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여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주도 교육청이 어렵사리 제2부교육감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도입할 시기부터 찬반이 좀 있었습니다. 예. 반대하는 측에서는 2가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선거용이 아니냐. 선거 공신을 갖다 놓기 위해서 정부 부교육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년 예산이 정부 부교육감이 약 4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 예. 이 정도 소요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교육청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라는 늘봄 이 정도 효과라면 4억이 아깝다. 예. 이 뜻에서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은 어떤 얘기냐. 유보통합 때문에 찬성한 의원님은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그
특내에 교육 특내에 1,000만 명 이상의 그 인구수만 가질 수 있는 정무 부교육감 제도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 보자. 특히 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보고 안 된다면 그때는 임명 철회해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특례를 우리가 활용해 보지도 않고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때문에 찬반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통과를 시켜줬는데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의 답변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고 핑계로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죠. 지금 1년 남는 시점까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8개월 남아서 한다?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게 된다면 1년 남는 시점 이전에 지금은 임명해야 되고 그렇지 된다? 않으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승식 의원 어떻습니까? 사실 그 도입을 할 때 교육청에서 입장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유보통합, 그다음 늘봄, 고교학점제, 사실 이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임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 개편상에서는 정무 부교육감이 위치에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사실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뭐 지금 선거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원래 취지대로 임명을 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의회 관계, 도청과의 관계, 그다음 지역 주민과의 소통 관계, 이건 이제 일부감에 그 행정부감이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주교육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망설이고 교육감께서 자꾸 말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또 이걸 그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결례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의회 의원들 앞의 결례가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조속히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충룡 의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이 혼란스럽고 제주도 경제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교육만큼은 예측 가능하며 안정하게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제주도 교육 또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같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큼은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승식 의원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도민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교육청과 그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이들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제주교육은 항상 전국의 1%지만은 전국을 선도해왔던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또 때로는 견제하고 질책하면서 바른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나눈 논의가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